통합과학 27번째 차시입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 물질대사 배웠습니다. 이 물질대사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 했었죠? 효소라고 했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효소에 대해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효소는 물질대사를 촉진하는 생체 촉매입니다. 그리고 그 효소의 주성분은 바로 단백질이에요. 우리 단백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배웠었는데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 뭐였죠? 아미노산이죠. 자,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서로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길게 연결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폴리펩타이드가 곧 단백질이냐? 그건 아니고요. 이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접히고 꼬여서 어떤 3차원적인 입체 구조를 형성을 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기능을 갖춘 단백질이 형성이 됩니다. 때문에 이 단백질에서는요, 이 입체 구조가 그 기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단백질에 강한 열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pH라고 아직 배우진 않았을 텐데 pH는 어떤 수소이온의 농도를 나타내는 지수예요. 이 pH가 1부터 14 사이의 범위에서 형성이 되는데 7, 가운데 있는 7이 중성을 나타내고요. pH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7보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수소이온의 농도는 높아집니다. 수용액에서. 그래서 산성 환경이 되고요. pH가 7에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소이온에 대한 농도는 수용액에서 낮아지기 때문에 염기성을 띠게 돼요. 자, 이런 pH에 따라서 열이나 pH에 따라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열이나 pH 조건에 의해서 단백질의 구조가 변화가 되면 그 단백질의 기능은 어떻게 될까요? 네, 단백질의 기능 역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효소도 단백질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열이나 pH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한 열이 주어지거나 온도가 너무 높은 환경이거나 아니면은 pH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거나 적절하지 못한 환경에 주어지게 되면 이 효소도 마찬가지로 구조의 변화, 입체 구조의 변화가 생겨서 효소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효소의 기능은 무엇이냐? 효소의 기능은 바로 어떤 반응에서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활성화 에너지는 무엇이냐? 이 활성화 에너지는요,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활성화 에너지를 설명을 하려면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물질대사,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의 그래프예요. 지난 영상에서 보여줬던 그래프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난 영상에서 그려줬던 이 에너지 그래프와 달리 여기 반응이 진행될 때 언덕이 하나 이렇게 올라가 있죠. 자, 선생님이 이걸 에너지 언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바로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즉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 정도의 에너지는 있어야지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를 조금 제대로 표현을 해보면 선생님이 하얀색 분필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하얀색 분필로 표시한 이 화살표는요,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건 이화작용의 그래프죠. 반면에 동화작용의 그래프는 반응이 일어나려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요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야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동화작용은 에너지가 흡수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화작용보다는 에너지 그래프 상으로는 이렇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활성화 에너지인데 선생님이 아까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에너지 언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언덕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가는데 어떤 언덕을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언덕이 높으면 높을수록 도착점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오래 걸리겠죠. 반대로 언덕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금방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반응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 반응이 성공적으로 끝나려면은 이 활성화 에너지 언덕을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활성화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반응이 일어나는데 반응이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반대로 활성화 에너지가 낮으면 낮을수록 반응이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즉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활성화 에너지가 높으면요, 높을수록 반응 속도는 느려지고요. 활성화 에너지가 낮으면 낮을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활성화 에너지를 에너지 언덕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효소가 있게 되면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대요. 자, 선생님이 방금 활성화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활성화 에너지가 낮으면 낮을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진다고 했죠. 그럼 효소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요. 그럼 반응 속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응 속도 빨라지겠죠. 아, 그럼 효소는요, 활성화 에너지를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줌으로써 반응 속도를 빠르게 높여주는구나. 그럼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물질 대사를 촉진해주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효소가 있을 때의 선생님이 그래프를 또 그려볼게요. 효소가 있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 에너지 언덕,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화작용도 마찬가지로 효소가 있게 되면 이렇게 에너지 언덕이 낮아져요. 자, 그럼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를 표시해 보면 자, 이 노란색 분필로 형광색 분필로 이렇게 그린 요만큼이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선생님이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과산화수소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과산화수소라는 물질은요, 가만히 두면 분해가 돼요.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면 물과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얘네들은 가만히 두면 이렇게 분해가 돼요. 그런데 굉장히 느린 속도로 분해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몸에도 과산화수소는 많이 생겨요. 근데 이 과산화수소가 몸에 쌓이면 좋지가 않거든요. 그럼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빨리빨리 분해를 해야겠죠. 얘가 세워라 내워라 알아서 자기들끼리 분해가 될 때까지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뭐가 있는 거예요? 효소가 있는 거죠. 이러한 물질 대사를 촉진해 줄 수 있는 효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에는요, 이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탈레이스가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줌으로써 반응 속도를 높여줘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빨리빨리 이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 효소의 특징 한 두 가지 정도만 설명을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효소의 특성. 일단 첫 번째로 선생님이 아까 효소는 단백질이라고 했죠? 주성분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효소는요, 사실 아무 반응이나 다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게 아니라 특정 자신과 입체 구조가 꼭 맞는 반응물하고만 결합을 해서 그 반응물의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이 카탈레이스 얘기했죠. 만약에 이 효소의 모양이 구조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 카탈레이스가 반응을 촉진하는 이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 자, 이 반응의 반응물이 뭐예요? 과산화수소겠죠. 그럼 과산화수소의 모양은 여기에 꼭 맞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꼭 맞을 수 있어서 구조가 딱 맞아서 결합을 해서 반응을 촉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구조가 맞지 않으면 효소와 입체 구조가 맞지 않으면 그러면 반응물로서 효소와 결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럼 그 반응은 효소가 촉진시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과산화수소가 아니라 여기 에탄올을 반응시키려고 하면 얘는
구조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카탈레이스와 결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탄올의 분해 반응은 카탈레이스는 촉진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러한 효소의 성질, 이 효소와 반응하는 이 반응물을 우리는 결합해서 반응을 하는 반응물을 우리는 기질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러한 효소의 특성을 우리는 기질 특이성이라고 불러요. 특정한 효소는요, 특정한 기질하고만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카탈레이스라는 효소는 이 구조가 딱 맞는 과산화수소가 아닌 다른 반응물과는 결합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효소는 특정 반응물, 특정 기질하고만 결합을 해서 반응을 촉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두 번째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자, 이렇게 해서 과산화수소가 결합을 해서 반응이 끝났어요. 과산화수소가 다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효소는 반응이 끝났으니까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이 효소는요, 효소 자체가 반응에 참여하는 건 아니거든요. 효소 자체가 뭐 반응물이거나 생성물인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반응을 촉진해주는 다른 물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끝나면 그대로 떨어져 나와서 다시 재사용될 수 있습니다. 효소는 반응이 끝난 후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재사용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특성까지 여러분들 효소에 대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요, 효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 물질 이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